저는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5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건강악화로 인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가게 때문에 마냥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안 좋은 일은 꼭 겹치고 겹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인지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평소에도 별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약을 달고 사는 분이셨는데 며칠 새에 많이 좋아지셨길래 저도 엄마도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진 것이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그런 엄마가 걱정된 저는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물이라도 마시자, 응?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이러다 엄마까지 큰일 나. 물만이라도 좀 마시자. 상을 치르는 내내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한 엄마가 걱정된 저는 엄마에게 물을 갖다 드렸지만 역시나 마시질 않았어요. 제가 건넨 물을 거부하면서 엄마는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나도 참 무심하지. 저 사람 아픈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네 그래. 아이고, 저 위에서 날 얼마나 원망할까.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잠을 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는 아버지가 자신이 무심한 탓에 제대로 몸을 살피지 않은 탓에 돌아가신 거라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아니라고 말해도 별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여차저차 해서 장례를 다 치르고 저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더 이상 비워둘 수가 없어서 억지로 마음을 추스리고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엄마대로 집으로 돌아가 지내고 계시고요. 그럭저럭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쯤 엄마에게서 하나둘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되어 전보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최대한 엄마를 찾아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게 문을 좀 일찍 닫고 엄마와 저녁을 먹기 위해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야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저 혼자 갔습니다. 저는 엄마가 평소에 콩국수를 즐겨 드시기에 저녁으로 콩국수를 해드리려고 재료를 간단하게 사서 갔는데요. 실컷 재료를 사서 집 안으로 들어서니 불도 다 꺼져 있고 조용한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저를 맞이하러 나왔을 엄마도 웬일인지 조용하셨고요. 모든 것이 낯설었던 저는 괜스레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온 집안에 불을 켰습니다. 자연스레 엄마의 흔적도 찾으면서요. 엄마 집에 있어? 나왔어. 어디 나갔나? 이 시간에 어딜 나갔지? 엄마!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잠시 후 엄마는 닫혀있던 안방에서 엉거주춤 나오시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엄마! 집에 있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불은 왜 다 꺼놓고? 엄마 어디 나간 줄 알았잖아.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라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몇 번을 안아봤을 엄마는 뭔가 오묘한 표정으로 그저 저를 엉거주춤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엄마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제가 몇 번을 더 다그치고 나서야 엄마는 무언가가 떠오른 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제서야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내가 깜빡했지 뭐니. 아이고. 저는 엄마의 이 말이 어딘가가 어색했지만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뒤늦게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벌써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기에 서둘러 콩국수를 준비하여 엄마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엄마는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 빈자리를 가장 많이 느꼈을 엄마가 늘 안쓰럽고 미안하고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넋두리 좀 풀다 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버렸고 저희 집까지 가기에는 길도 어둡고 해서 그냥 남편에게 하루만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남편도 그러라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엄마랑 오붓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엄마랑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12시를 훌쩍 넘겨버렸고 이대로 밤을 샐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엄마와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편히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정말 푹 잘 잤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더니 옆자리에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거실에 계신가 하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엄마가 씻으시는 줄 알고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에 엄마가 나오셨는데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나오시다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등 뒤로 숨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당황한 목소리로 겨우 제게 말을 하셨습니다. 일어났어? 좀 더 자지.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랑 잤더니 개운하게 잘 잤어. 엄마는 근데 아침부터 뭐하고 계셨어? 제 물음에 엄마는 한층 더 떨리는 목소리로 등 뒤에 그것을 더 숨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눈이 떠졌길래 누가 봐도 심하게 당황한 것 같아 보이는 엄마가 저는 너무도 이상해서 엄마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며 아까부터 등 뒤로 숨긴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한순간 재빠르게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것을 본 저도 그것을 빼앗긴 엄마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의 팬티였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손빨래를 한 것 같이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그것을 들고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는 저를 보고 엄마는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게 사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요실금이 심해져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간밤에 또 내가 실수를 했지 뭐냐.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나이가 들어서 요실금이 생기셨나 보다 하고는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부터 알아봐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심각한 거 아니야? 내가 병원 알아봐 줄 테니까 시간 내서 같이 가자. 제 말에 엄마는 알았다고 대답하였고 마침 그날이 휴일이라 엄마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엄마의 상태에 대해 어렴풋이 이야기하였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겠다며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당신도 요새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미 씨 만나서 마음 좀 풀고 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미 씨는 저희 남편 친구분의 아내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할 만큼 저희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는 미 씨가 사력 있고 공감도 잘해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이지만 미 씨와 둘이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엄마를 냅두고 혼자 나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 말대로 많이 지치기도 했어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엄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요 며칠간 계속 통화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바쁜 일이 있겠거니 했으나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게 문을 일찍 닫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난데 며칠째 엄마가 전화가 안 되셔. 나 그래서 지금 친정으로 가고 있거든. 오늘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다급한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며 서두르다 큰일 난다고 마음 좀 가라앉히고 가라고 하더군요. 새삼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만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라고요. 당신이 신경 쓸까봐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그냥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에 당신이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걱정된다고. 기억나? 기억나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그때 그 말 듣고 나도 내심 걱정이 돼서 미희 씨한테 간략하게만 말했거든. 미희 씨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치매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미희 씨가 치매 환자 전문 도우미잖아. 그래서 그쪽으로는 좀 빠삭하다고 하더라. 뭐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순간 이유 모를 분노가 저를 휘감았어요. 그래서 괜히 죄 없는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 치매? 미희 씨도 참 웃긴다. 미희 씨가 우리 엄마를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얘기 하나 들은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 치매라고 몰아가는 거야? 자기가 치매 환자만 본다고 의사라도 된 줄 아나 보지? 미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그렇다. 저는 남편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생각되더군요. 뭐가 그리 화낼 일이라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냈을까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말을 전했고 이에 남편은 괜찮다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이 이렇게 해서라도 좀 나아진다면 얼마든지 분풀이 해도 돼. 근데 당신이 좀 더 이성적이어야 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리지. 지금 너무 흥분했어. 좀 가라앉히고 가도록 해. 그래줄 수 있지? 응.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리고 미희 씨한테도. 정말 늘 고마워. 저는 남편의 조언대로 최대한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자 점차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가는 것을 좀 더 서둘렀고 집 앞 대문에 도착하여 들어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유, 요즘 고생이 많지? 일하랴 엄마 돌보랴. 평소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분이라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겠다 싶어서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요, 고생은요. 엄마 혼자 계신데 제가 자주 못 와봐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염치 없지만 저희 엄마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일도 중요하지만 저런 사람은 옆에서 잘 보살펴야 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똑 부러지던 사람이 어쩌다 저리 됐는지 참. 바깥 양반 돌아가신 게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야. 듣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자기 치매 진단 받았다고. 이제 언제 정신이 나갈지 모른다고 자기 좀 잘 지켜봐달라고 부탁하는 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니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무슨 치매 타령이냐 물으니까 자기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정신 말짱할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글쎄 치매라는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한 사람한테 큰 시련을 2번이나 주시나 그래. 저는 아주머니의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지난번에 엄마가 몰래 속옷 빨래를 한 장면과 나를 보고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장면, 요즘 따라 전화가 잘 안 되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아주머니의 말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본 엄마는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와 동시에 안도감이 들면서 무언가를 미친 사람 마냥 찾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계속 다그치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십 분, 드디어 제가 찾던 것을 찾아내었고 그것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다 한 부분에서 멈추어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마의 치매 진단서였고 치매가 확실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에서 그만 다리가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체념하신 듯 제 옆에 같이 주저앉으셨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석 달쯤인가부터 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 금방 봤던 건데도 기억이 안 나고 사람을 만나도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 길을 걸어도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도 그때는 잠깐 동안만 그러고 말아서
단순히 건망증이겠거니 했지. 내 나이도 이제 71살이잖냐.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야. 내가 전에 이불에 실례했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지. 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딸이라는 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눈치도 못 채고 괜히 죄송한 마음에 오히려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그걸 왜 얘기를 안 해? 엄마한테는 이제 나밖에 없는데, 나한테도 이제 친가족은 엄마밖에 없는데 왜 그걸 꽁꽁 숨기고 말을 안 해? 그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라는 건데. 숨길 거면 들키지나 말지.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평생 아버지와 저만 바라보고 사셨던 엄마인데 뭐가 그렇게 미워서 자꾸 엄마를 괴롭히는지, 제가 거의 악을 쓰다시피 내지르는 것을 보고 엄마는 안타까우셨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애써 담담한 척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라는 거야. 너도 알 거 아니야. 엄마는 자식이 슬퍼하면 그보다 몇십 배는 더 아프고 슬프다는 거. 네가 나 같은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애쓸 거면서 뭘 그렇게 악을 쓰니. 괜히 기운만 빠지게. 난 괜찮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련? 엄마의 말에 저는 어느 것 하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엄마니까요. 지금은 훌쩍 커버려서 더 이상은 제 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어느 곳에 있어도 늘 눈에 밟히는 자식이 있으니까요. 엄마의 말씀대로 만약 제가 엄마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저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걸 알기에 더욱더 엄마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지금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 두려울까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죠.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엄마 지켜줄 테니까 나랑 살자. 같이 살자. 응? 어이구, 너는 너 혼자만 사냐? 진서방은 어쩌고 나랑 살재? 진서방은 괜찮아. 내가 부탁하면 분명 그러자고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같이 살아. 엄마는 혹여나 딸 자식에게 폐를 끼칠까봐 망설이는 듯 하셨지만 저는 당장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기 시작했고, 이런 저를 보시더니 끝내는 포기하신 듯 거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화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정말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하였고, 남편은 오히려 잘됐다며 자기도 걱정되던 참이었다고 조심히 모시고 오라는 말만 하더군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남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요즘 수도 없이 듭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와 남편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집 구조도 엄마가 좀 더 편히 쉴 수 있도록 손보고 엄마가 쓰실 방도 만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별탈 없이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기에는 저도 남편도 일을 하는 입장이라 불가능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귀가 번쩍할 만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장모님 혼자 두시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집에 도우미 한 분을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도우미? 있으면 당연히 좋지. 옆에서 계속 있어주신다면야 걱정도 덜하고. 근데 제대로 된 분을 알아봐야 하는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 마. 미 씨한테 맡기면 돼. 당신도 미 씨 좋아하잖아. 착하다고. 아,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란 말이 딱 맞더라고요. 마침 미 씨가 치매 환자 케어 전문 도우미 일을 하고 있고 저와도 친분이 있으니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일을 진행시켰고 미 씨는 이튿날부터 바로 출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 씨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만 당부하고는 엄마를 맡기고 전보다는 마음 편히 일을 나갔습니다. 모처럼 마음 편히 일을 하니 장사도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 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을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다치는 일도 없었고 사고가 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한결 편해 보이셨고요. 고마운 마음에 남편도 저도 자주 미희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미희 씨는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안정을 찾아가나 싶을 때쯤 또 한 번 저를 뒤집어지게 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엄마가 저만 보면 나쁜 년, 고약한 년이라며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한 번도 저에게 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저런 욕들을 하는 것을 보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엄마와 함께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같이 있는 날이면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옆에 없는 날이면, 다시 말해 미희 씨가 출근하는 날이면 저에게 더 심한 욕을 퍼부었어요. 저는 엄마가 많이 외로운가 보다 하는 마음에 죄송했고,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엄마를 챙기고 싶은 마음에 미희 씨 몰래 엄마 방에만 CCTV를 달았습니다. 이제 마음 좀 편하겠거니 했더니만 하필이면 CCTV를 달자마자 한동안 미친 듯이 바쁘고 정신없어서 따로 챙겨보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뒤에 드디어 시간이 생겨서 그동안 녹화해두었던 영상들을 한꺼번에 몰아보았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영상 속에서는 저희 엄마가 미희 씨에게 구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어요. 밥을 안 먹는다든지 소변을 제대로 안 본다든지 하는 이유로 미희 씨는 저희 엄마를 구박하고 또 구박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무 소리 못하고 겁에 질려 있으시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말 그대로 머리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분에 못 이겨 손을 덜덜 떨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이런 저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점심시간인 건지 뭔지 저한테는 말도 없이 불쑥 집으로 가 그 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저희 엄마가 있는 방에서 보란듯이 키스를 나누더군요. 그러고는 그 여자가 갖은 아양을 떨며 남편에게 찰싹 안겼고, 남편은 세상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자잘한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더 열이 받는 건 이 두 놈들이 저희 엄마가 잠든 사이에 몰래 속삭이면서 저짓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 이성이 그야말로 뚝 끊겨버렸고, 저마저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영상을 확보해서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다행히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고 해서 미련 없이 문을 닫고 갔어요. 저는 경찰서로 가서 그 여자를 상간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을 끝마친 저는 그 여자와 둘만 있을 엄마가 걱정되어서 급하게 집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김미희를 거실로 내몰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계신 방의 문은 닫고 말이죠. 그러고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숨도 쉬지 않고 쏘아붙이듯 이야기했습니다. 김미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파렴치하더라. 어떻게 네 남편 친구를 꼬실 생각을 다 했니?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 말을 들은 김미희는 순식간에 얼굴이 파래지더니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도도하게 고개를 들고는 말도 아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어요. 뭐 사람 일이란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 열받고 억울한 건 알겠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바로 빌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이더군요. 저는 쓸데없이 녹기만 한 콧대를 완전히 뭉개버리기로 결심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당당해? 너 내가 지금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러는 줄 아나 본데 착각도 어느 정도 거 돼. 엄마 방에 내가 CCTV 달아놓은 거 너 모르지? 뭐? CCTV? 그런 게 있었어? 뭐 상관없어.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내가 뭐가 무섭다고.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야, 누가 간통죄로 집어넣는데? 너 내가 상간녀 소송 걸었어. 그리고 하나 더. 너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그것도 엄연히 노인학대인 건 알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도 고소했으니까 기대해. 나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거고 너 무슨 일 있어도 감방에서 썩게 만들 거야. 네 남편한테도 내가 다 말할 거고. 알았어? 저는 제 말만 하고는 발악하는 김미희를 끄집어내듯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밖에서 뭐라 소리치던 욕을 하던 저는 상관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고, 김미희의 찢어질 듯한 비명에 이웃들이 점차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내심 창피했는지 그제서야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김미희가 가고 저는 놀랐을 엄마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동안 눈치 없는 딸 때문에 괜히 안 좋은 일만 겪게 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김미희에게 모든 일을 들은 것인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다가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겨우 삭혔던 화가 다시금 차오르더라고요. 다행히 엄마가 주무시는 중이라 저는 한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요. 이제 보니 니들 좋자고 일 벌인 거였구만. 그래 어쩐지 도우미 얘기 꺼내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김미 이름 꺼내는 것부터가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김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루만 사냐? 어떻게 네 친구 와이프랑 바람을 필 생각을 하니? 꼬시는 놈이나 넘어가는 년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내가 엄마를 맡겼으니 내가 천하의 등신이지. 모든 것이 제 불찰인 것만 같았습니다. 계속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남편의 말을 자르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혼소송 절차 밟고 왔고 나는 너랑 반드시 이혼할 거야.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도 절대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럼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꺼져줄래? 우리 엄마는 좋은 것만 봐야 하거든. 니들 때문에 개고생한 우리 엄마 보살펴줘야 하니까 니 그 사랑하는 김미희한테로 꺼져. 그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 체념을 한 건지 별 반응 없이 순순히 집을 나가더군요. 드디어 폭풍이 다 지나가고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슬며시 나와 제 옆에 앉으시더니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다. 다 괜찮을 거야.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결국 김미희는 법정에서 완전히 뭉개졌고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저에게 이혼을 당했고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주었고요. 김미희가 나가고 난 뒤부터 엄마는 제게 다시 욕을 하지 않으셨고 가끔 저를 잊어버리고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제 존재를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두둑히 받은 덕에 저는 맡았던 가게를 처분하고 온전히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저를 정말 잘 따라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 보고 힘들지 않냐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지만 저는 지금 이 나날들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